안녕하세요.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소형 신축 아파트가 더 떨어졌다. 2030 영끌족들의 눈물. 영끌족들이 너도 나도 달려가던 이곳 집값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게 지금 현재 뉴스입니다. 작년 8월에 부부가 같이 영끌에서 8억대 집을 샀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신고가로 남아있어요. 남들은 눌러앉아 살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당장 수천만원 떨어진 호가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매일 들어와서 보던 부동산 애플리케이션도 지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서울에서 이제 지난 한 주 사이에 낙폭이 2배로 커진 자치구가 나오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영끌, 비투족으로 불리는 20대, 30대가 몰렸던 강북권 위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집값 하락까지 닥치니 2030 영끌족들이 더 힘들어한다. 한숨을 더 많이 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끌 비투로 공략했던 지역이 더 출렁거린다. 영끌 비투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용어 자체에 몰락의 파멸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끌까지 끌어들여서 산다. 미친 거죠. 여유 없이 영끌에서 뭘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자영업을 할 때 1억을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하면 1억을 만약에 모든 가게에 다 쏟아부었어요. 인테리어 비용, 각종 비품 비용으로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버는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직원 인건비가 나갈 때만 있고 여러가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돈이 나갈 일이 더 많잖아요. 근데 예돈 하나도 없이 그냥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지나면 또 돈 빌려야 되고 또 지나면 또 돈 빌려야 되고 계속 빚을 불러가지고 계속 돈을 빌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못 견뎌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유를 가지고 샀고 일정 부분 대출을 끼고 샀다라고 하면 그건 안정적인 모습이죠.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예를 들어서 월 200만원이라고 치자고요. 원리금 상환이. 그렇게 해서 그 원리금 상환하는 200만원 금액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냈고 전체 집 가격에 20% 30% 정도 수준을 대출을 낸 거다라고 하면 그래 조금 무리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빚을 갚으면 온전히 그 집의 가격이 다 100%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 이럴 수 있는데 집을 사는데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8억 9억이 대출이다. 5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이 대출이다. 라고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값의 80%를 70%를 대출로 산다라고 하면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산 게 아니죠. 그건 사실상 은행에 빚쟁이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휩쓸리니까 여기저기에서 집값이 너무 팍팍 오른다고 하니까 7억짜리 집이 14억, 15억, 20억이 되니까 지금 집을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고 남들은 그래도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 그러고 에이 그래 크게 돈 번 건 없어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집을 꽤 차고 이사 다니지 않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늦게 움직여 가지고 내몰려서 이사 다녀야 되고 전세금 맞춰줘야 된다고 허덕이니까 몇 년 전 전세값이 지금의 몇 년 전 집값보다 더 높은 전세 가격을 내려고 하니 힘든 거죠. 미치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 내몰리는 상황, 쫓기는 상황인 게 참 씁쓸하죠. 답답하죠. 그렇게 20대, 30대 MZ세대들을 다 궁지로 몰아하는 것처럼 다 만들어서 실제로 진짜 궁지에 빠뜨렸죠. 빚내게 만들고 몰락하게 만들고. 되게 나쁜 정부입니다.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 회초리로 수십 년간 두드려 맞아도 하나도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인 거죠. 어떻게 저렇게 집값을 몇 배를 올려놓느냐라는 거죠. 저러라고 뽑아줬나 싶기도 하고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막 미칠 것 같죠.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다는 거죠. 너무 많이. 부동산을 정책을 25번을 내놨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무능해서라는 생각을 절대 안 듭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고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애시당초 부동산을 가격을 조정시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집값을
잡으려고 마음먹었다면 못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강합니다. 시장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신호를 다르게 줬던 거죠. 말로는 집값을 잡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야, 집값 올릴 테니까 놀아. 사기도 치고 조작도 하고 담합도 하고, 그 국토부 실거래가 그거 조작인 거 알지? 그거 아는데 그냥 내버려 둘 거니까 그걸로 신고가 계속 신고해. 신고하고 나중에 취소하고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 올려. 괜찮아, 내가 봐줄 테니까 라고 봐준 거예요. 봐준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 뭘 몰라요? 대한민국 관료들, 공무원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대한민국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몰려있는 데가 관료 조직인데 거기에서 이런 일을 몰랐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지 몰랐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택도 없는 소리. 절대로 모를 수 없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입니다. 이는 오죽하면 부동산 시장 교란 대응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있겠습니까? 이게 왜 있는 걸까요?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교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정부가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저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저렇게 하면 후손들에게 정말 얻지 못할 그런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이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연구 보고서가 참 씁쓸한 거죠. 충격인 거예요. 충격입니다. 왜? 너무 세상이 막장이니까, 너무 엉망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씁쓸한 얘기 아닙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연구 추진의 배경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 교란 대응 보고서의 연구 배경이 뭐냐면요, 2017년 5월 10일 날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8.1 대책, 12, 16 정책, 9.13 정책, 2.4 정책 등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지만 친정부 매체라고 비난받아온 여론조사 기관조차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서울 소재 아파트 가격이 국민 소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 돼버렸다. 실수요자와 세입자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 심하다. 이런 얘기야. 정책 불신을 넘어 정책 혐오까지 이어질 수 있다. 되게 심한 발언 아닙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자가 개발 정보를 사전 입수해서 농지를 사들리는 의혹이 꽤 오랫동안 제기됐지만 내버려뒀던 일, 사실상 내부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있었냐라는 거죠.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역사에 죽을 때까지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상 최고의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장본인 주범 문재인으로 기억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 부채를 가장 많이 늘린 최악의 대통령, 부동산을 4배, 5배 급등시킨 최악의 부동산 거품 대통령으로 기억될 겁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기억할 겁니다. 국민을 지지하는 개혁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혔건만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가장 추악한 미투 범죄를 저질러서 박원순은 노회찬 죽게 만들고 안희정 깜빵 가두고 이상한 짓거리, 추악한 미투로 갈라치기하고 남녀 갈라치기하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만행을 저지른 당신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4배, 5배를 올리고 LH공사 내부 비리 만들고 참 어처구니 없는 나라를 만들었죠. 되게 심하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몇 배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 이상 폭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지고 사람들의 국민들의 삶이 초토화되는 것들은, 또한 연끌족이라고 해서 20대 30대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들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넘쳐났던 것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에 와서 집값이 떨어지고 조정이 받는 건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펼쳐서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에 와서 뭐 정책들이 먹혀든 것처럼 이렇게 자화자찬하는데 개수작 부리지 말라 그러십시오. 절대로 당신들의 정책에 의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긴축 분위기 때문에 조정이 된 거지, 절대로 당신들이 펴낸 정책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있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각종 관료들은 무릎 꿇고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죽을 때까지 석고대죄하며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당신이 재임한 기간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연끌족들을 사지로 지옥으로 내몰았습니까? 기득권들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기득권들과 야합해서 부동산을 저렇게 개판을 만들고 건설업계에 배를 불려줬던 그런 모습들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 절대 못 받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를 저렇게 방만하게 만들고 개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이 한 다른 좋은 정책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부동산 정책 폭탄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혐오를.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씁쓸하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는 게 연끌족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었던 곳에 집값이 더 많이 하락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연끌족들의 충격, 감당해야 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참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